많은 이벤트들이 기다리는 6월 투자의 맥을 통해 증권사의 시각을 정리해 봤습니다. 자, 그럼 신문을 통해서 6월에 한 달도 좀 더 여러분들 수익 더 재창출할 수 있도록 도움드릴게요. 네. 한국투자증권 알미니스타우로 최영하 연구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조간신문 보니 오늘 트럼프 대통령께 굉장히 만족하는 이런 미소가 좀 눈에 띄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일 백악관에서 북한의 김영철 부위원장이 전달한 김정은 친서를 들어보이며 거의 A4 용지를 구기지 않고 이 김정은의 편지를 구길 수 없다 뭐 이런 것 때문일까요? 안보 대결, 경제협력 새 시대 온다라고 전해지고요. 오늘 헤드라인 온라인과 오프라인 동시에 살펴봅니다. 어느새 75불, 100불, 경고 등 고유가에 대한 대비 전략을 다시 짜야 된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전국 휘발유 1리터당 평균 가격이 1,600원대 다시 치솟았어요. 3년 5개월 만에 최고치고요. 국제유가도 2년 6개월 만에 상승을 했습니다. 기름값과 한국경제, 경고 등 그리고 휘발유값과 관련한 증권시장의 힌트를 얻어본다면요. 일단 100불, 듣기만 해도 저희 부담이 굉장히 커지는 소리가 좀 들리고 있죠. 하지만 좀 안심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요. 유가가 100불 언제가 좀 갈 수 있습니다. 갈 수 있는데 단기간에 올라가긴 쉽지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이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셰일가스의 추공수가 또다시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셰일가스가 다시 한번 유가를 좀 저항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또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저희가 유가가 너무 많이 떨어져서 문제였죠. 그때 이제 셰일가스 때문에 정말 되는 게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 셰일가스가 긍정적인 역할을 해주고 있다. 따라서 유가가 단기간에 100불을 가기보다는 60불에서 70불 사이를 박스권으로 움직이면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헤드라인 가운데 온라인 한 가지 더 볼게요, 여러분. 네. 올해 코스피보다 코스닥의 수익률이 더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한 반가량 지났는데요. 네. 한 해에 2018년 한 5월까지 간 상황에 올해 코스닥 수익률이 코스피보다 12%포인트가량 높았습니다. 업종 내 시가총액 1, 2위주의 주가 등락 현황을 보니 아이리버가 85%의 등락률을 보였고요. 상상인, 그리고 최근에 뜨거운 종목 스튜디오 드래곤, 셀트리온 제약, 네이처셀, 선광, 고영 등이 시가총액 1위 종목으로 코스닥을 이끌었습니다. 어떠한 분석 가능할까요? 일단은 올해 초부터 이 코스닥의 상승률이 더 높아진다라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좀 예측이 가능했던 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이 두 가지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MSCI 지수의 상해 A 지수가 편입되는 이슈 때문에 코스피의 수급적인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 이런 부분들이 첫 번째 이유였고요. 두 번째로는 이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벤처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 혁신 개선한 부분들로 인해서 코스닥의 수급 개선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네, 예. 이런 현상은 사실 앞으로도 지속이 될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9월 달까지는 상해 A 지수의 MSCI 편입권이 추가적으로 좀 남아있기 때문에 코스닥의 상대적인 강세는 지속될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코스닥의 좀 더 상승률 더 두드러질 것이다, 좀 더 진행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색적인 건 코스닥 안에서도 업종 내 그 2위 종목들은 1위 종목을 따라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뭐 대장주를 계속해서 좀 따라가기 힘들죠. 코스닥도 대장주가. 그러네요. 예, 맞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상상인이 컴퓨터 서비스의 업종 내 1위 종목의 등락률이 74%였다면 반대로 큐로컴은 마이너스고요. 스튜디오 드래곤이 65%의 상승인 반면 파라다이스는 마이너스, 휴젤 마이너스, SFA 등이 마이너스 등으로 코스닥 안에서도 1등주가 잘 갔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이런 반도체에 대한 고점 논란은 있었지만 이제 전성기는 반도체 하반기까지 이어질 것이다라는 증권사의 분석이 있는데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잘 가려고 하는 순간 브레이크가 걸릴 만한 재료가 나왔습니다. 중국에서 담합의 칼을 빼들었어요. 업계에서는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중국에선 아무래도 잘 나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을 견제하는 목소리겠죠. 표를 보겠습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 중국 안에서 삼성전자의 그 점유율이 44
50%가 넘고요. SK하이닉스가 25%, 마이크론이 16%로 특히 삼성전자의 경우 선두 자리를 계속 지켜오고 있고요. 거기다 지난 한 해 동안 디램 가격은 85%나 올랐습니다. 메모리 픽셀이 지난해 중국 매출은 삼성전자가 253억만 불로 계속 증가세고요. 중국 자국에서 반도체 육성의 투트랙 전략을 펼치며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계속 견제하고 있습니다. 51조 원의 국유펀드 조성해서 반도체 국산화를 가속하고 있는 등 중국 안에서 중국 내 자국 반도체 산업을 계속 육성시키려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중국에서 대대적인 조사에 나선 건 반도체에 이번에 처음 반독점국이 나선 것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특히 반도체 가격 급등 가격의 담합 조사를 나타내고 있다고 하고요. 내용 보실게요. 반독점 행위가 인정될 경우 44억 달러 최대? 대규모 벌금이네요. 우리 측에서 삼성전자 조사에 협조 중이다. SK하이닉스 확인해 줄 수 없다라면서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네요. 아마 적절한 딜이 좀 진행이 되겠죠. 중국 입장에서도 사실 지금 반도체 없이는 성장하기가 쉽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 한국의 반도체의 힘이 좀 절실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는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반도체를 수입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기보다는 조금 봐달라 이런 식으로 좀 보는 게 좀 좋겠죠. 일단 지금 스마트폰의 전 세계 시장 성장률 자체가 조금씩 둔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지금 중국 쪽에는 스마트폰 회사들의 가격 경쟁력 부분에서 사실 조금 문제가 생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상태에서 이제 반도체 가격이 조금만 꺾여준다면 네. 중국 입장에서는 좀 숨통이 열리겠죠. 따라서 중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반도체 가격에 대해서 좀 의문을 좀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올라갈 가능성보다는 일단 횡보할 가능성이 조금은 더 높아진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리 이게 좀 잘 마무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단기간에는 불확실성이 생긴 거니까요. 그러니까 기존에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굳이 반도체 관련된 주식들을 매도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장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지만 단기간에 일주일, 2주일 정도만에 좀 큰 폭으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은 굉장히 좀 높아졌다. 불확실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신규로 접근을 할 때에도 이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된 상태에서 접근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디램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점유율은 압도적이긴 하지만 이들 업체 간의 담합을 밝혀내기란 그렇죠. 쉽지 않을 것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맞습니다. 다만 이 불확실성의 재료이기 때문에 네. 좀 더 당분간 예의주시하자라는 네. 거였고요. 다음 이슈 넘어갈게요. 여러분 최근에 주식시장에서 보통주보다 우선주를 투자하라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무학적으로 우선주가 더 낫다라는 분석은 없대요. 근데 최근의 흐름을 보면 우선주 따라잡기, 네. 우선주 상한가 만들기, 그리고 또 주의하라라는 내용의 기사들을 아주 쉽게 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우선주와 보통주 상승률 차이 탑을 보면 계양전기는 40배의 보통주 우선주의 차이가 상승률에서 보여지고 있고요. 크라운젤과 동양, 신풍제약 등도 10배 내외로 보통주보다 우선주가 더 상승률이 뛰어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 우선주의 최근의 흐름의 상승률을 보면 상승률 탑10을 보면 현대건설이 100%의 보통주에 비해 우선주가 400%나 올랐고요. 현대건설은 최근에 남북경유과 관련해서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데 우선주가 더 튀었네요. 성신양의 계양전기, 대원전선 등이 우선주가 보통주보다 아주 뛰어난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최근 크게 오른 우선주에 한번 매수를 해보는 전략, 어떠한 조심스러운 힌트 얻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단기적으로 만약에 대북 관련된 주식들이 더 가게 된다면 그럼 우선주들도 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저희가 이 부분은 좀 알아둬야 될 부분이요. 항상 우선주와 보통주와의 싸움은 어떻게 끝나냐면 보통주보다 우선주가 더 많이 올라갈 때가 있고요. 상대적으로 보통주가 우선주보다 더 많이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그거 이제 서로 번갈아 가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상황인데요. 지금은 이제 우선주가 보통주보다 더 유리한 상황이 한 달 이상이 좀 지속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이제 4월 달쯤에 이제 우선주가 보통주보다 조금 더 강해진 시그널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네. 지금은 이제 어느덧 6월 초이죠. 따라서 6월 중순까지는 우선주가 조금 더 강한 흐름은 나올 수가 있겠지만 좀 초보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다음 흐름을 좀 노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우선주가 보통주보다 더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만약에 보통주가 하락 추세를 타기 시작한다면 우선주는 더 많이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올해 하반기 정도에 다시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6월 중순 정도까지는 우선주를 노려볼 만은 하다. 이 정도로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주위에서 우선주 투자로 대박을 벌었다는 사람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또 언론에서도 뭐 투자 우선주 급등이라는 기사가 많이 나오기에 지금 관심을 이런 기사에서 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부자들이 경제신문을 읽는다 해서요. 특징 좀 볼게요. 지난주에는 방탄소년단의 이 뜨거운 관심으로 증권시장에서는 관련 주식을 찾기에 여념이 없었는데 옥석 가리기도 심화가 됐고요. 가장 직접적인 투자 수혜주가 넷마블이란 것은 증권가에서 한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시너지 기대감에 특히 넷마블은 그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그러니까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상장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대주주인 넷마블이 방탄소년단의 최대 수혜로 보고 있는데요. 지금이라도 매수 가능할까라는 겁니다. 최근에 이 BTS 캐릭터 등 활용 게임 개발에 여념이 없다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매매 전략 측에서 어떤가요? 일단 넷마블의 어떤 지금 최근의 단기적인 상승 부분은 빅히트 엔터의 상장 가능성에 의한 지분으로 인해서 조금 수혜를 본 듯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가 좀 상승을 했고 한 1조 원 정도로 예를 들어 빅히트 엔터가 상장을 하게 된다면 넷마블이 갖고 있는 빅히트 엔터 지분 가치는 2,500억 정도 수혜가 될 겁니다. 하지만 시가총액이 13조 원에 달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어느 정도 반영은 됐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저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BTS 월드 하반기에 이제 방탄소년단 월드라는 게임이 또 게임은 아니고요. 관련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 또 나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한 관심도가 좀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넷마블이 하는 거예요? 예, 넷마블이 하는 거고요. 네. 실사형 시네마틱 게임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실사형 시네마틱 게임들이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사실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넷마블이 시도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색다른 이슈를 불러올 네. 수 있고 그래서 하반기 부분에 사실 뭐 방탄소년단 월드뿐만 아니라 뭐 해리포터부터 해가지고 뭐 블레이드 앤 소드 모바일 이런 부분들의 다양한 게임들이 좀 출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넷마블에 대한 이슈는 하반기로 네. 가면 갈수록 지속은 될 수 있다. 하지만 이제 단기적으로 상승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가격대에서 한 3, 4% 정도 조정을 받으면 그때 네. 매수로 접근이 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일단 하반기까지는 좀 끌고 갈 만한 재료가 있다라고 네.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홀딩한 분들을 하반기까지 끌고 가자. 이 네. 방탄소년단에 잘 나가는 이런 부분을 캐릭터를 이용해서 많은 소프트웨어들이 그렇죠. 개발되고 있나 봐요. 예,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도 관심이 굉장히 높고 이게 지금 빌보드 차트 1위잖아요. 예. 그러면 미국 쪽에서의 게임 수요도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상장 성공리에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네, 거의 1조 원이 시가총액 넘어설 것이라고 보는 그 전문가들이 많은데 그렇죠. 그럼 SM이나 JYP, YG를 뛰어넘는 시가총액이라면서요. 아무래도 이제 3대 기획사를 영업이익이 워낙에 좀 잘 네.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부분들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저희 상장 기준상 네네. 너무 단일 매출에 기대게 되면 상장이 조금 연기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하나의 좀 변수로도 작용을 할 수도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상장 움직임 보이면 저희가 발빠르게 네. 부자들의 경제신문을 읽는다 해서 전해드릴게요. 오늘 여기까지 오겠습니다. 부자들의 경제신문을 읽는다 함께했습니다.